밤 10시 인쇄소 옥상에서 망원렌즈를 든 탐정 윤재가 건물을 지켜봅니다. 옥상에 불빛이 켜지고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상우와 선아 종이컵을 나눠 마시며 웃습니다. 찰칵 셔터가 눌러지고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모습이 렌즈에 담깁니다. 사흘 뒤 병원에서 윤재가 봉투를 정숙에게 건넵니다. 사진 속 상우의 얼굴엔 병실에서 보던 피곤함이 없습니다. 정숙은 침대 테두리에 이마를 댑니다. 내가 아픈 사이 내 건물 위에서 오늘 사연이 뚝뚝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누르시면 웃음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뚝뚝 시작하겠습니다. 호호. 서울 변두리 낡은 상가주택 한 채가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엔 세월의 때가 묻어 있고 벽돌 틈새마다 이끼가 낀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정숙이 28회 동안 정성껏 관리한 곳입니다. 겉은 오래되었어도 속은 다릅니다. 1층엔 김밥집과 문구점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김밥집은 작년에 바닥 타일을 새로 깔았고 벽은 밝은 크림색으로 칠했습니다. 문구점은 유리창을 새 것으로 바꿨고 선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숙은 임차인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내 건물은 깨끗해야 해요. 손님들이 기분 좋게 드나들어야죠. 2층엔 영어학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간판엔 스타 영어학원이라 쓰여 있고 계단을 오르면 복도가 환합니다. 정숙은 3년 전 복도 천장을 LED 조명으로 교체했고 벽지도 밝은 톤으로 새로 발랐습니다. 학원 안은 더 깔끔합니다. 교실 바닥은 장판을 새로 깔았고 칠판도 화이트보드로 바꿨습니다. 창문엔 블라인드를 달아 햇빛을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들의 영어 발음 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학부모들은 깨끗한 시설에 만족해합니다. 3층부터는 원룸이 5칸 이어져 있습니다. 각 방마다 작지만 아늑합니다. 정숙은 2년마다 한 번씩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줍니다. 화장실 타일도 깨진 곳이 있으면 바로 교체하고 싱크대도 녹슬지 않게 관리합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이 건물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집주인 아주머니는 진짜 성의가 있어요. 임차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정숙입니다. 올해 63,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28회 전에 샀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관리해온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숙은 건물이 아닌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희귀병 진단을 받은 지 석 달째, 장기 입원 중입니다. 병실은 4인실입니다. 창가 자리엔 정숙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누워 있고 안쪽 침대엔 젊은 여자 환자가 링거를 맞고 있습니다. 복도 쪽 침대는 비어 있고 정숙의 침대는 그 옆입니다. 병실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기울어져 들어오고 커튼 사이로 먼지가 춤을 춥니다. 병상 옆 작은 탁자엔 물병과 약봉지, 그리고 낡은 종이 장부가 놓여 있습니다. 정숙은 오늘도 장부를 펼칩니다. 손가락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손톱은 다듬지 못해 거칠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손은 숫자를 더할 때만큼은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새마을 금고 통장이 옆에 놓여 있고 빨간 볼펜과 계산기가 나란히 있습니다. 장부엔 월별로 월세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1층 김밥집 40만 원, 1층 문구점 35만 원, 2층 영어학원 90만 원, 3층 원룸 5칸 각각 45만 원. 정숙은 매달 이 숫자들을 확인하며 마음을 놓습니다. 이번 달도 꼬박꼬박 들어왔겠지. 정숙의 목소리는 작고 떨립니다. 병이 목소리까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병상에서도 건물을 지켜야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고 늙어서 기댈 유일한 버팀목이니까요. 정숙은 통장을 펼치고 최근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장부와 대조합니다. 대부분은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한 곳 2층 영어학원 월세가 이상합니다. 장부엔 90만 원이라 적혀 있는데 통장엔 45만 원만 찍혀 있습니다. 정숙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분명합니다. 반으로 줄어든 금액입니다. 저녁 6시 남편 상우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손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상우는 올해 65, 정숙보다 2살 위입니다. 키는 크지 않고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상우는 정숙이 입원한 뒤로 매일 저녁 간병을 오고 낮엔 건물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계단 청소, 전구 교체, 월세 수금, 민원 처리까지 모든 걸 혼자 합니다. 여보, 오늘 죽 끓여왔어. 호박죽인데 달달해. 상우는 도시락통을 열어 정숙 앞에 놓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호박 냄새가 병실에 퍼집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듭니다. 상우는 옆에 앉아 정숙이 먹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손은 거칠지만 눈빛은 따뜻합니다. 정숙은 상우를 믿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난할 땐 함께 굶었고 조금 나아졌을 땐 함께 웃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야. 상우가 물을 따라주며 말합니다. 여보, 걱정 말고 푹 쉬어. 월세는 내가 다 정리했어. 통장 확인해 봤지? 다 들어왔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춥니다. 2층 월세가 반으로 줄어든 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묻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우가 지친 얼굴로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죽을 떠먹으며 속으로 되냅니다. 나중에 다시 물어봐야겠어. 병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90년대 드라마 재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젊은 배우들이 한복을 입고 마당을 거닐고 피아노 선율이 감미롭게 깔립니다. 정숙은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몸도 성하고 건물도 새 것이었고 월세도 밀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문 밖 복도에선 간병인들이 종이컵 커피를 주고받으며 수다를 떱니다. 오래된 한국 병원의 냄새가 복도를 채웁니다. 소독약 냄새, 밥 냄새, 약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정숙은 그 냄새 속에서 평온함을 느낍니다. 익숙한 시간들이 정숙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은 장부로 다시 향합니다. 2층 영어학원 90만 원. 그런데 통장엔 45만 원. 정숙은 장부를 덮고 베개에 머리를 기댑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정숙은 숨을 죽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따지기엔 몸이 너무 약합니다. 정숙은 눈을 감습니다. 내일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상우는 정숙이 잠드는 줄 알고 조용히 일어섭니다. 도시락 가방을 챙기고 정숙의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푹 쉬어, 여보. 내일 또 올게. 상우의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집니다. 정숙은 눈을 뜨지 않지만 잠들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엔 작은 의심 하나가 싹트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잠에서 깹니다. 병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복도에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정숙은 베개를 높이 세우고 장부를 다시 펼칩니다. 어젯밤 확인했던 그 숫자, 2층 영어학원 월세 내역이 여전히 이상합니다. 90만 원이어야 하는데
45만 원만 입금되어 있습니다. 정숙은 손가락으로 장부를 짚으며 지난달 내역도 확인합니다. 지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45만 원. 그 전달은 90만 원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2달 전부터 월세가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상호는 매일 병원에 오면서도 이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상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춥니다. 전화로 물으면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물어야 합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합니다. 오늘 저녁 상호가 오면 꼭 물어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오전 10시쯤 담당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간호사입니다. 손엔 혈압계와 체온계를 들고 있습니다. 정숙의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합니다. 간호사는 기록지에 수치를 적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나아 보이시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정숙의 침대 옆 탁자를 정리합니다. 물병을 채워주고 휴지통을 비웁니다.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정숙의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어머, 핸드폰이 떨어졌네요. 여기 두세요. 간호사가 휴대폰을 정숙에게 건넵니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 하나가 떠오릅니다. 문자 메시지입니다. 발신자 이름은 원장 선아입니다. 정숙의 눈이 그 이름에 꽂힙니다. 선아, 2층 영어학원 원장입니다. 메시지 내용이 미리 보기로 보입니다. 오늘도 조심해서 오세요. 따뜻한 생강차 준비할게요. 정숙의 손이 굳습니다. 생강차? 조심해서 오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숙은 간호사가 나간 뒤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문자는 오늘 아침 8시에 왔습니다. 상호가 병원에 오기 전 아마 건물 관리를 하러 가기 전에 받은 문자일 겁니다. 정숙은 위로 스크롤을 올려 이전 메시지들도 확인합니다.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문자가 있습니다. 어제는 감기 괜찮으셨어요? 오늘은 좀 쉬셔도 돼요. 열흘 전 문자도 있습니다. 사장님, 계단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사장님? 정숙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상호를 사장님이라고 부른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저 건물주 남편일 뿐인데 왜 사장님이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생강차라니. 월세 얘기에 생강차를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숙은 휴대폰을 꽉 쥡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립니다. 의심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장부를 다시 펼치고 구석구석 확인합니다. 영수증 철도 뒤적입니다. 건물 관리비 영수증, 전기세 고지서, 수도세 고지서가 가지런히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낯선 영수증이 끼어 있습니다. 은행 현금 인출 영수증입니다. 날짜는 2달 전입니다. 금액은 200만 원. 인출한 사람은 상호입니다. 정숙은 영수증 뒷면을 확인합니다. 상호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교체비. 교체비? 무엇을 교체했다는 걸까요? 정숙은 기억을 더듬습니다. 2달 전쯤 상호가 말했던 게 있었던가요? 보일러를 교체했다거나 창문을 고쳤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숙은 영수증 철을 더 뒤집니다. 교체비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보일러 회사 영수증이든 유리가게 영수증이든 뭔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200만 원을 인출해 놓고 어디에 썼는지 증빙할 영수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숙은 침대 손잡이를 꽉 쥡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자 손마디가 하얗게 질립니다.
정숙은 생각합니다. 내가 아픈 걸 핑계로 혹시 말로 꺼낼 수 없는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상우가 월세를 깎아주고 돈을 인출하고 선아에게 다정한 문자를 받는다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정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우연이라고 믿고 싶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부와 통장, 영수증과 문자 메시지.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링거를 맞으며 복도를 천천히 걷습니다. 링거 거치대를 끌고 복도 끝까지 갑니다. 운동 삼아 걷는 것도 있지만 머리를 식히고 싶기도 합니다. 복도 끝 게시판엔 여러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한의원 광고, 장례식장 안내, 요양병원 소개지가 빼곡합니다. 정숙은 무심코 게시판을 훑어봅니다. 그때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종이 한 장입니다. 탐정사무소 내연, 증거, 가정문제 전문. 아래엔 연락처가 적혀 있고 작은 글씨로 비밀 보장, 합법적 조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숙은 그 전단지를 한참 바라봅니다. 탐정. 정숙은 평생 그런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숙은 전단지 앞에 서서 숨을 고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전단지의 연락처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화면 속 번호가 선명하게 박힙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윙거립니다. 정숙의 마음도 그렇게 떨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상우가 오면 물어볼까요? 아니면 먼저 탐정에게 연락할까요? 정숙은 고민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정숙의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병든 몸이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평생 지켜온 것들을 잃을 순 없습니다. 사흘 뒤 정숙은 병원 1층 상담실에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윤재, 올해 58입니다. 키는 보통이지만 어깨가 넓고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었고 손엔 낡은 수첩을 들고 있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25년간 경찰서 형사과에서 일했고 5년 전 은퇴한 뒤 탐정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윤재의 손엔 수사서류 냄새가 배어 있는 듯합니다. 펜을 쥐는 모습도 어딘가 무게감이 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엽니다. 제 남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펼칩니다.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우신가요? 정숙은 가방에서 장부를 꺼냅니다. 월세 내역이 적힌 페이지를 펼치고 통장 사본도 꺼냅니다. 윤재는 조용히 숫자들을 따라갑니다. 정숙이 설명합니다. 2층 영어학원 월세가 2달 전부터 반으로 줄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고요. 그리고 200만 원을 인출했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윤재는 영수증 철을 넘기며 꼼꼼히 확인합니다. 정숙은 휴대폰도 꺼내 보여줍니다. 선아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들입니다. 윤재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읽습니다. 생강차 사장님 조심하세요. 그 단어들이 윤재의 눈에 들어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합니다. 정숙은 말을 잇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제 편견이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뭔지는 알아야겠어요. 윤재는 펜을 멈추고 정숙을 바라봅니다. 정숙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합니다. 윤재는 천천히 말합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의뢰인께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는 게
제 일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입니다. 윤재는 계약서를 꺼내고 조사 범위와 비용을 설명합니다. 정숙은 도장을 찍습니다. 꽝! 묵직한 소리가 상담실에 울립니다. 며칠 뒤 윤재는 정숙의 건물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건물 맞은편 인쇄소를 찾아갑니다. 인쇄소 2층 창문에서 정숙의 건물이 훤히 보입니다. 윤재는 인쇄소 사장에게 명함을 건네며 협조를 구합니다. 사장은 흔쾌히 승낙합니다. 윤재는 2층 창가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건물 정면과 옥상이 한눈에 들어오는 각도입니다. 다음은 건물 1층 경비실입니다. 경비실엔 70대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윤재는 정중히 인사하며 CCTV 확인을 요청합니다. 경비 노인은 정숙을 잘 압니다. 착한 건물주라고 말합니다. 윤재는 노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최근 일주일 영상을 복사합니다. 경비실 CCTV는 건물 현관과 뒷문, 주차장을 비춥니다. 윤재는 사무실로 돌아와 영상을 분석합니다. 낮 시간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상호가 건물을 드나들고 임차인들이 출퇴근합니다. 하지만 밤 시간대가 다릅니다. 저녁 9시 반쯤 학원불이 꺼집니다. 아이들이 모두 하원하고 학원이 문을 닫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30분쯤 뒤 상호가 건물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손엔 비닐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윤재는 영상을 돌려보며 날짜를 확인합니다. 사흘 전, 나흘 전, 일주일 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상호가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윤재는 다음 날 밤 직접 현장에 나갑니다. 인쇄소 2층에서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준비합니다. 90년대 감성의 필름 카메라 같은 질감을 담기 위해 일부러 오래된 렌즈를 사용합니다. 밤 9시 40분 학원불이 꺼집니다. 10분쯤 뒤 상호가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윤재는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찰칵! 상호의 뒷모습이 담깁니다. 10분쯤 지나자 건물 옥상에 불빛이 켜집니다. 윤재는 망원 렌즈를 옥상으로 돌립니다. 두 사람이 보입니다. 상호와 선아입니다. 선아는 40 중반쯤 되어 보입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두꺼운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상호는 선아 옆에 앉습니다. 선아가 종이컵 2개를 꺼냅니다. 보온병에서 무언가를 따릅니다. 김이 올라옵니다. 생강차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은 종이컵을 들고 마십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상호가 선아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선아가 상호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채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윤재는 셔터를 계속 누릅니다. 찰칵, 찰칵. 손을 맞잡은 모습, 웃는 모습, 어깨를 기댄 모습. 모든 순간이 렌즈에 담깁니다. 밤 10시 40분쯤 두 사람이 옥상에서 내려갑니다. 불빛이 꺼집니다. 윤재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25년 형사 생활 동안 수없이 본 장면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일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사흘 뒤 윤재는 병원으로 정숙을 찾아갑니다. 손엔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병실 복도 끝 상담 공간에서 둘은 마주 앉습니다. 윤재는 봉투를 꺼내 정숙에게 건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사진이 한 장씩 나옵니다. 상호가 뒷문으로 들어가는 사진, 옥상에서 선아와 앉아 있는 사진, 손을 맞잡은 사진, 웃는 사진. 정숙의 손이 멈춥니다. 사진 속 상호의 얼굴엔 병실에서 보던 피곤함이 없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정숙은 침대 테두리에 이마를 댑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윤재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정숙이 중얼거립니다. 내가 아픈 사이 내 건물 위에서 말끝을 잇지 못합니다. 윤재는 다음 서류를 꺼냅니다. 학원 내부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윤재가 말합니다. 불법 전대 정황도 있습니다. 학원 일부를 월세로 넘긴 흔적이 보여요. 교실 하나가 독서실로 바뀌어 있고 간판도 따로 붙어 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듭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습니다. 슬픔이 아닌 분노입니다. 정숙은 사진을 다시 봅니다. 이제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꽉 쥡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상호를 기다립니다. 병실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입니다. 정숙의 손엔 윤재가 건넨 사진 봉투가 쥐어져 있습니다. 봉투는 침대 시트 아래 숨겨두었습니다.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닙니다. 먼저 상호의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6시 반쯤 상호가 병실 문을 엽니다. 오늘도 도시락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상호는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다가옵니다. 여보, 오늘 미역국 끓여왔어. 당신 좋아하는 거.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받지 않습니다. 상호는 이상한 듯 정숙을 쳐다봅니다.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여보 앉아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합니다. 상호는 의자에 앉습니다. 정숙은 침대 옆 탁자에서 장부를 꺼냅니다. 2층 영어학원 월세 내역이 적힌 페이지를 펼칩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묻습니다. 월세가 왜 반으로 줄었지? 상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르고 상호는 손사래를 칩니다. 아, 그거. 원장한테 들었는데 요즘 학원 경기가 안 좋대. 학부모들도 많이 빠지고 애들도 줄었다고. 그래서 잠깐만 도와주자고 했어. 상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진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숙은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상호는 머뭇거립니다. 당신 아픈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금방 나아질 줄 알았어. 한두 달만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받을 거야. 정숙은 통장 사본을 꺼냅니다. 지난달 그 전달 내역을 보여줍니다. 2달째예요. 금방이 2달인가요? 상호는 말끝을 흐립니다. 정숙은 이어서 묻습니다. 그럼 200만 원은 뭐예요? 교체비라고 적어놓고 영수증은 없던데. 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입술을 달싹이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습니다. 상호의 침묵이 이미 답입니다. 정숙은 장부를 덮고 고개를 돌립니다. 창밖 노을이 이제 어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됩니다.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손엔 꽃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노란 장미와 흰 국화가 섞인 화사한 꽃다발입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정숙님 택배 왔어요. 꽃이네요. 간호사는 꽃다발을 병실 창가에 놓고 나갑니다. 정숙은 꽃다발을 바라봅니다. 리본에 작은 카드가 매달려 있습니다. 정숙은 카드를 뽑아 읽습니다. 카드엔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른 쾌유를 빕니다. 사모님이 건강해지셔야 사장님도 웃어요. 보낸 이는 선아 원장입니다. 정숙의 손이 멈춥니다. 사모님, 사장님, 이 단어들이 정숙의 가슴을 찌릅니다. 어쩌다 이렇게 가까워졌을까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쓸 정도로 사장님이라 부를 정도로 친밀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숙은 카드를 상호에게 내밉니다. 이게 뭐죠? 상호는 카드를 받아들지만 시선을 피합니다. 입을 벙긋거리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더 이상 온기가 없습니다. 얼어붙은 겨울 호수처럼 차갑습니다. 정숙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사장님이라 부르네요. 내가 건물주인데. 상호는 허겁지겁 변명합니다. 그냥 예의상 그런 거야.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존칭으로. 말끝이 흐려집니다. 변명이 변명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상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립니다. 진동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집니다. 상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다 멈춥니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숙이 말합니다. 받으세요. 상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나중에. 하지만 정숙은 손을 내밉니다. 받으세요. 누군지 확인해야죠. 상호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떠 있습니다. 발신자는 선아입니다. 상호는 화면을 가리려 하지만 늦습니다. 정숙의 눈이 이미 화면을 포착했습니다. 문자 내용이 미리 보기로 보입니다. 오늘은 옥상 말고 교무실에서 봐요. CCTV 각도 피해서요. 뒤에 웃는 얼굴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상호를 바라봅니다. 상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일어섭니다. 여보, 오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숙은 손을 들어 상호를 멈춥니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합니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무너지기 직전의 침묵처럼 무겁습니다. 상호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섭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불빛만이 어둠 속에 떠 있습니다. 정숙은 생각합니다. 확신은 질문을 멈추게 한다고. 이제 더 이상 물을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명확합니다. 월세를 깎아주고 돈을 인출하고 옥상에서 손을 맞잡고 CCTV 각도를 피해 만나는 두 사람. 꽃다발을 보내고 사장님이라 부르고 사모님의 쾌유를 빈다는 여자. 정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낍니다. 상호는 도시락 가방을 집어듭니다. 정숙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상호가 문을 열고 나갑니다.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집니다. 정숙은 혼자 남습니다. 병실은 고요합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이 똑똑 울립니다. 정숙은 침대 시트 아래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사진을 한 장씩 펼쳐놓습니다. 옥상에서 웃는 두 사람, 손을 맞잡은 두 사람. 정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슬픔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싸움입니다. 이틀 뒤 윤재는 다시 병원을 찾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증거를 들고 왔습니다. 학원 내부 불법 전대 계약서, 사본과 상우와 선아가 독서실 간판을 달던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윤재는 병실 복도에서 정숙을 기다립니다. 오후 2시쯤 정숙이 링거 거치대를 끌고 복도로 나옵니다. 얼굴이 어제보다 더 헬쑥해 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눈가에 그늘이 깊습니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윤재는 복도 끝 의자를 가리킵니다. 정숙은 천천히 걸어가 앉습니다. 윤재는 옆에 앉아 새 봉투를 꺼냅니다. 정숙은 봉투를 받아 펼칩니다. 독서실 간판 사진이 나옵니다. 학원 교실 한 칸에 따로 문을 달고 간판을 새로 붙였습니다. 간판엔 공부방 독서실이라 적혀 있습니다. 다음 사진엔 상우와 선아가 함께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상우가 사다리를 잡고 선아가 위에서 나사를 조입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일하는 모습입니다. 윤재가 설명합니다. 학원 계약서엔 전대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교실 하나를 독서실로 바꿔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어요.
월 30만 원을 받고 있더군요. 정숙은 사진을 내려다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내 건물에서 내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방을 나눠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편과 함께. 윤재는 계약서 사본도 꺼냅니다. 이건 독서실 임대 계약서예요. 선아 원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거로 충분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나오지 않지만 눈빛은 단단합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상호입니다. 상호가 병실 쪽에서 복도로 걸어옵니다. 정숙과 윤재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춥니다. 상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윤재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상호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당신, 누구요? 윤재는 침착하게 일어섭니다. 탐정 윤재입니다. 정숙님의 의뢰를 받아 조사 중입니다. 상호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주먹을 쥐고 정숙을 돌아봅니다. 당신이 탐정을 불렀어? 나를 조사했다고? 목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놀라 쳐다봅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상호가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누굴 만나? 나를 의심해? 내가 누군데 내 뒤를 캐? 상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손을 휘두르며 소리칩니다. 정숙은 뒤로 물러서려다 링거 거치대에 걸립니다. 휘청 몸이 기울어집니다. 윤재가 정숙을 붙잡지만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입니다. 정숙의 몸이 축 늘어집니다. 윤재가 정숙을 부축하며 소리칩니다. 간호사, 여기요. 복도를 달려온 간호사들이 정숙을 휠체어에 태웁니다. 병실로 급히 옮기고 침대에 눕힙니다. 모니터를 연결합니다. 삐삐삐 심박수가 빠르게 뜁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불규칙합니다. 의사가 달려와 정숙을 확인합니다. 청진기를 대고 눈꺼풀을 들춰봅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깁니다. 지금 당장. 침대가 복도를 달립니다. 바퀴 소리가 요란합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정숙이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상호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숙입니다. 윤재는 멀찍이 서서 상호를 지켜봅니다. 상호의 어깨가 떨립니다.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알고 있습니다. 저런 눈물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1시간쯤 지나자 상호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복도를 걸어 병원 1층으로 내려갑니다. 윤재는 조용히 뒤를 따릅니다. 상호는 1층 로비 한쪽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갑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누릅니다. 윤재는 멀리서 지켜봅니다. 상호의 입이 움직입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습니다. 2분쯤 지나자 상호가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부스를 나와 병원 밖으로 나갑니다. 담배를 피우러 가는 듯합니다. 윤재는 공중전화 부스로 다가갑니다. 부스 안을 살핍니다. 전화기 옆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통화 내역은 보안을 위해 72시간 보관됩니다. 윤재의 눈이 빛납니다. 이 병원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90년대부터 있던 보안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고 있습니다. 윤재는 병원 관리실로 갑니다. 관리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방금 전 통화 기록을 요청합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고 녹음 파일을 찾아냅니다. 이거 맞나요? 윤재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상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야. 여기 병원인데. 아내가 쓰러졌어. 중환자실이야. 잠깐 침묵이 흐르고 상호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의사가 안정시킨대. 근데 여기까지 와버렸네. 당분간 전화하지 마. 문자도 보내지 말고. 상대방이 뭐라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대답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아. 조심할게. 일단 며칠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통화가 끊깁니다. 윤재는 파일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직원은 USB에 파일을 담아줍니다. 윤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관리실을 나옵니다. 증거가 하나 더 확보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됩니다. 윤재는 의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깐 들어갑니다. 정숙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습니다. 눈은 감겨 있지만 숨은 고르게 쉽니다. 윤재는 침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합니다. 정숙님, 증거는 다 모았습니다. 이제 법으로 끝낼 수 있어요. 푹 쉬세요. 정숙의 눈꺼풀이 살짝 떨립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윤재를 바라봅니다. 입술이 움직입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윤재는 입모양으로 읽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납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중환자실 문이 닫힙니다. 정숙은 다시 천장을 바라봅니다. 하얀 천장, 차갑고 밝습니다. 정숙은 생각합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내 이름으로 쌓은 이 건물, 내 삶의 기록을 되찾아야 해. 정숙은 위태로운 호흡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줍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몸은 여전히 약합니다. 회복실은 2인실입니다. 창가 침대에 정숙이 누워있고 옆 침대는 비어 있습니다. 창밖으론 가을빛이 내려앉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립니다. 정숙은 침대를 반쯤 세우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살아있다는 게 새삼 신기합니다. 죽을 뻔했던 순간을 넘어 다시 이렇게 햇살을 보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 윤재가 병실 문을 두드립니다. 손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라 손짓합니다. 윤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엽니다. 정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해야 합니다.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윤재 씨, 저 사람들이 제 건물 위에서 날 조롱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단합니다. 정숙은 말을 잇습니다. 법과 장부로 끝까지 갈 겁니다. 도와주실 수 있죠? 윤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류 가방에서 파일들을 꺼냅니다. 불법 전대 계약서, 사본, 현금 인출 내역서, CCTV 캡처 사진, 공중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 모든 증거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윤재는 증거들을 침대 테이블 위에 펼쳐놓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불법 전대는 계약 위반이고 월세 횡령도 입증할 수 있어요. 통화 녹음은 내연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입니다. 정숙은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숫자와 날짜, 사진과 녹음 파일, 모든 게 명확합니다. 정숙은 윤재를 바라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합니다. 계약서에 전대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원장이 이를 위반했으니 즉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법무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제 길이 보입니다. 정숙은 말합니다. 법무사 선생님 연결해 주세요. 계약 해지 통보서를 만들어야겠어요. 윤재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합니다. 아는 법무사가 있다고 합니다.
30분쯤 뒤면 병원으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숙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손끝이 떨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평생 장부를 정리하며 살아온 습관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감정을 이깁니다. 오후 3시쯤 법무사가 도착합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법무사입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정숙에게 인사하고 윤재가 준비한 서류들을 검토합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 내려갑니다. 10분쯤 지나자 법무사가 고개를 듭니다. 충분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원상복구 요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정숙은 물어봅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법무사가 답합니다. 통보서는 오늘 안에 작성할 수 있어요.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면 이틀 안에 도착하고 수령 확인 후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퇴거 시한은 한 달 정도 줄 수 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법무사는 노트북을 꺼내 통보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정숙은 옆에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계약 위반 사항, 전대 금지 조항 위배, 월세 미납 내역, 퇴거 요구 기한. 모든 문장이 정확하고 냉정합니다. 감정은 없습니다. 오직 사실과 법만 있습니다. 감정은 잠시, 절차는 끝까지. 정숙은 속으로 되냅니다. 울고 싶은 마음은 접어듭니다. 배신감도 분노도 나중입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정숙의 눈빛이 살아납니다. 일주일 전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눈빛이 아닙니다. 이제는 날카롭고 단단합니다. 칼날처럼 예리합니다. 1시간쯤 지나자 통보서가 완성됩니다. 법무사가 출력물을 정숙에게 보여줍니다. 정숙은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틀린 곳이 없습니다. 정숙은 도장을 꺼냅니다. 병상 서랍에 늘 보관하던 도장입니다. 법무사가 나릴란을 가리킵니다. 정숙은 도장을 꽉 누릅니다. 꽝! 묵직한 소리가 병실에 울립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힙니다. 이제 발송하면 되나요? 법무사가 답합니다. 네, 제가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드릴게요. 수령 확인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챙기고 일어섭니다. 정숙은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법무사가 나가고 병실엔 정숙과 윤재만 남습니다. 윤재가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윤재는 미소 짓습니다. 정숙의 얼굴엔 생기가 돕니다. 일주일 전과는 다른 사람 같습니다. 윤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윤재가 병실을 나갑니다. 정숙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춥니다. 정숙은 손을 들어 햇살을 만져봅니다. 살아있다는 게, 싸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밤이 되자 병실은 고요해집니다.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잠은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엔 생각들이 흐릅니다. 젊은 날 분식집에서 일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치대던 시절입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죽은 두들길수록 쫄깃해졌습니다. 정숙도 그랬습니다. 힘들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정숙은 창가로 다가갑니다.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창밖 밤하늘엔 별이 빛납니다. 정숙은 별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나 다시 서겠다. 젊은 날 분식집에서 시작한 내 삶처럼, 밀가루 반죽처럼 두들겨도 다시 일어나는 힘으로.
정숙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고합니다. 별은 대답 없이 빛날 뿐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습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더 환하게 빛난다는 걸. 정숙도 그럴 겁니다. 이 어둠을 뚫고 다시 일어설 겁니다. 이틀 뒤 내용 증명이 선아에게 도착했습니다. 수령 확인이 완료되었고 법무사가 정숙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정숙은 퇴원을 결심합니다. 의사는 만류했지만 정숙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끝을 봐야 합니다. 병실에만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정숙은 목발을 짚고 병원을 나섭니다. 윤재가 차를 가져와 정숙을 태웁니다. 목적지는 정숙의 건물입니다. 저녁 6시쯤 차가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정숙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자기 건물입니다. 외벽은 예전 그대로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배신과 거짓이 스며든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정숙은 목발을 짚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윤재가 옆에서 천천히 따라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니다. 2층을 지나 3층을 지나 옥상으로 향하는 철문까지 도착합니다. 윤재가 철문을 엽니다. 삐걱 녹슨 경첩 소리가 납니다. 옥상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칩니다. 정숙은 목발을 짚고 옥상 중앙으로 걸어갑니다. 옥상 한쪽엔 낡은 네온 간판이 놓여 있습니다. 예전에 1층 김밥집에서 쓰던 간판입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꺼져 있지만 석양빛이 간판을 붉게 물들입니다. 정숙은 그 옆에 섭니다. 윤재는 정숙 곁에서 서류 가방을 엽니다. 윤재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겁니다. 선아에게 연락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선아 원장님, 윤재입니다. 지금 건물 옥상에 계십니다. 올라오시죠. 정숙 건물주님이 직접 말씀하실 게 있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10분쯤 지나자 옥상 철문이 열립니다. 선아가 올라옵니다. 뒤에 상우가 따라옵니다. 두 사람은 정숙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선아의 얼굴이 굳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숙은 목발을 짚고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말없이 시선을 고정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바람만 옥상을 스칩니다. 선아가 먼저 입을 엽니다. 사모님, 여긴 왜? 정숙은 손을 들어 선아를 멈춥니다. 윤재가 서류 가방에서 해지 통보서를 꺼냅니다. 정숙이 받아들고 선아에게 내밉니다. 불법 전대, 월세 횡령,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오늘로 끝입니다. 퇴거일은 이번 달 말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선아는 통보서를 받아들지만 읽지 않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상우가 한 걸음 다가서려 하지만 정숙이 눈빛으로 막습니다. 선아가 웃음으로 버티려 합니다. 사모님, 병이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죠. 오해하신 겁니다. 사장님은 절 사랑해요. 우린. 정숙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목발을 짚은 발걸음이지만 무겁고 단단합니다. 사랑? 정숙의 목소리가 옥상에 울립니다. 사랑이라고요? 그건 그동안 월세를 깎는 대가였습니다. 당신은 남의 인생에 새들어 살며 가구처럼 옮겨 다닌 사람일 뿐이에요. 선아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말을 하려다 멈춥니다. 윤재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터치하고 스피커를 켭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됩니다. 상호의 목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집니다. 나야. 여기 병원인데. 여보가 쓰러졌어. 중환자실이야. 잠깐 침묵이 흐르고 다시 상호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아니야, 괜찮아. 의사가 안정시킨대.
근데 여기까지 와버렸네. 당분간 병원엔 내가 전화하지 마. 문자도 보내지 말고. 녹음이 끝납니다. 옥상이 고요해집니다. 상호의 어깨가 무너집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립니다.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미안하다. 난 잠깐 기대고 싶었을 뿐이야. 정숙은 상호를 내려다봅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자가 옥상 바닥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가 병실에서 혼자 밤을 보낼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상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개만 떨어뜨립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바람이 낡은 네온 간판을 스칩니다. 삐걱 간판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정숙은 윤재에게 손을 내밉니다. 윤재가 도장을 건넵니다. 정숙은 통보서를 펼치고 나릴란의 도장을 꽉 누릅니다. 꽝! 묵직한 소리가 옥상에 울립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힙니다. 정숙은 통보서를 선아에게 건넵니다. 퇴거일은 이번 달 말입니다. 원상복구하고 나가세요. 선아는 통보서를 받아줍니다. 손이 떨립니다. 선아의 얼굴에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엔 동정이 없습니다.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건물 결국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윤재가 대신 말합니다. 옥상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거짓도 가장 잘 보이는 곳이죠. 선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통보서를 들고 옥상을 내려갑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입니다.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닫힙니다. 상호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정숙은 상호를 바라봅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입니다. 젊은 날 함께 꿈꾸고 함께 일하고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정숙은 돌아섭니다. 윤재가 정숙을 부축합니다. 두 사람은 옥상을 떠납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정숙은 생각합니다. 끝났다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건물 1층에 도착하자 김밥집 할머니가 정숙을 알아봅니다. 건물주님, 퇴원하셨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건물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밥집 할머니는 정숙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정숙은 그 온기를 느낍니다. 옥상의 차가운 바람과는 다른 사람의 온기입니다. 정숙은 건물을 나와 차에 오릅니다. 윤재가 시동을 겁니다. 차가 출발하며 정숙은 뒤를 돌아봅니다. 건물이 점점 멀어집니다. 석양빛이 건물을 붉게 물들입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한 달이 흘렀습니다. 2층 영어학원은 텅 비었습니다. 학원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빈 교실의 유리창엔 먼지만 앉아 있습니다. 칠판엔 지워지지 않은 분필가루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알파벳과 단어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글씨를 읽지 않습니다. 선아는 약속대로 이번 달 말에 떠났습니다. 원상복구도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불법으로 만들었던 독서실 칸막이를 뜯어내고 교실을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열쇠를 반납하고 마지막 인사도 없이 건물을 떠났습니다. 상호도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꾸려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정숙은 상호를 보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쓰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갈라섰습니다. 상호가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을 때 정숙은 창가에 서서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는 모습입니다. 슬픔보다는 홀가분함이 먼저 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은 새 임차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윤재가 도와주었습니다. 임차인 신원 조회, 사업자 확인, 계약서, 검토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좋은 임차인을 찾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이었습니다. 30 초반의 부부는 정중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2층에 공방을 열었습니다. 물레가 들어오고 가마가 설치되었습니다. 창문으로 흙 냄새와 유약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3층 원룸 하나는 작은 독서실로 바꿨습니다. 대학생이 운영하는 일인 독서실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게 꾸며졌습니다. 책상 6개와 스탠드, 작은 정수기가 전부였습니다. 대학생은 매일 아침 독서실을 청소했고 월세도 정확하게 냈습니다. 정숙은 만족했습니다. 건물에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1층 김밥집에선 여전히 손님들이 북적였고 문구점 앞엔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층 공방에선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3층 독서실에선 연필 긋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을 저녁 정숙은 윤재와 함께 건물 옥상에 섭니다. 두 사람 손엔 새 간판이 들려 있습니다. 윤재가 사다리를 세우고 정숙이 아래서 간판을 받쳐줍니다. 간판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윤정 탐정사무소 진실은 언제나 위에 있다. 윤재와 정숙,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 만든 이름입니다. 윤재가 사무소를 확장하며 정숙에게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정숙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장부를 다뤄온 손이니 사무소 격리와 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간판이 옥상 난간에 걸립니다. 전원을 켜자 간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옥상을 밝힙니다. 정숙이 웃습니다. 평생 모은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다시 서네요. 윤재가 씩 웃습니다. 이제는 누가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실 뿐이죠. 밀가루 반죽처럼 말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골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층 김밥집에서 어묵 국물 끓이는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문구점 앞엔 할머니가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 끝 구멍가게에선 오래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놓여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70년대, 80년대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정숙은 그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립니다. 젊은 날 즐겨 듣던 노래입니다. 해가 기울고 석양이 번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구름이 금빛으로 물듭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작은 장부를 꺼냅니다. 새 장부입니다. 표지엔 회복의 기록이라 적혀 있습니다. 정숙은 펜을 들고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한 줄을 더합니다. 사랑이 거짓일 땐 진실이 법이 된다. 나는 오늘도 내 장부에 적는다. 회복. 정숙의 손글씨가 장부에 새겨집니다. 펜 끝에서 잉크가 스며들며 종이에 자국을 남깁니다. 정숙은 장부를 덮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정숙은 윤재를 돌아봅니다. 윤재는 여전히 난간에 기대어 골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말합니다. 윤재 씨,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윤재는 고르게 돌려 정숙을 바라봅니다. 제가 한 건 증거를 모은 것뿐입니다. 싸운 건 정숙님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습니까? 정숙은 미소 짓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점점 어둠으로 바뀌고 별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정숙은 생각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고. 정숙도 그랬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을 견뎌내고 이제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윤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이 건물 지키며 살 겁니다. 탐정사무소 일도 도울 거고요. 그리고 천천히 새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숙은 말을 잇습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아요. 혼자여도 설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윤재는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격려의 손길입니다. 정숙은 그 온기를 느낍니다. 두 사람은 옥상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말없이 석양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내려앉습니다. 간판 불빛이 더 밝아집니다. 윤정 탐정사무소라는 글씨가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정숙은 윤재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이번엔 진짜 사랑을 찾았네요. 윤재는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설명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윤재는 환하게 웃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갑니다. 계단을 한 걸음씩 밟으며 1층까지 내려옵니다. 건물 현관 앞에서 윤재가 묻습니다. 내일 사무소에서 뵙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윤재가 차를 타고 떠납니다. 정숙은 혼자 건물 앞에 섭니다. 자기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옥상 간판이 밝게 빛나고 창문마다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1층 김밥집은 아직 영업 중이고 3층 독서실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정숙은 건물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다시 시작이야.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건물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숙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계단을 올라 3층 자기 집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반깁니다. 정숙은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입니다. 골목에서 어묵 국물 냄새와 라디오 소리가 함께 들어옵니다. 정숙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달이 떠오릅니다. 정숙은 장부를 다시 펼칩니다. 내일 할 일을 적습니다. 탐정사무소 격리 정리, 새 임차인 계약서 확인, 건물 보수 계획.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며 정숙은 미소 짓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무너져도 다시 쌓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숙은 장부를 덮고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입니다. 정숙은 잠에 듭니다. 꿈속에서 젊은 날 분식집이 보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정숙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또 다른 정숙이 보입니다. 지금의 정숙입니다. 두 정숙이 손을 맞잡고 웃습니다. 오늘 사연도 재밌으셨을까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호호.